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소 소방영어의 최지아입니다. 우리 이제 소방영어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텐데, 우리 이미 기존에 수업이 깔려있는 것들 보면 기초 과정도 있고 기본 과정도 있고 문제풀이 과정도 있고 이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수업을 골라 들으실 수 있도록 제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초라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혹은 뭐 기본이라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그게 조금 내가 들어가기 조금 무서우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이를테면 저는 영어 공부를 거의 뭐 1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제가 기본 과정에 바로 들어가서 문제풀이까지 할 수 있을지 좀 너무 겁나요. 이러신 분들이 되게 이제 문의가 많이 저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어라는 거는 또 되게 손 놓으려면 또 한없이 먼 그런 과목인데 그런 아이를 곧바로 뭔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려면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우리 학생분들 특히 이제 소방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영어가 안 친하신 분들도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또 몇 분 또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 수업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지아쌤의 생기초 영어 수업은 어떻게 달라요? 뭐 어떤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수업이에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일단 한번 볼게요. 기본기가 없는 학생들인데 이 기본기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뭐 다들 막 저요, 저 없어요.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초 수업을 듣기에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본 수업이고 기초 수업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뭔가 나는 잘 모르겠고 좀 따라가기가 어려워. 그래서 진짜 여기저기서 기초 수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들어가려고 많이 들어봤는데 근데 그런 게 기초 같지 않은 수업들이 되게 많아요. 기초라고 달려 있지만 뭔가 이 정도는 알 것이다 라고 어떤 전제를 깔고 뭔가 수업이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는 기본기가 없고 진짜 생기초 수업을 원했던 학생들 그 중에서 막 용어 있잖아요. 문법 용어. 그 용어들부터 다시 한번 잡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이제 위해서 준비된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브릿지 단계의 수업인 거죠. 자, 일단 너무나 영어라고 하는 게 오랜만에 내가 하게 되는 너무나 생소하고 그렇죠? 좀 두려운 학생들이 일단 요 수업을 먼저 밟고 이 과정을 좀 먼저 밟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어가시면 기본 과정이든 기초 과정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당연히 내용은 겹쳐요. 그래서 여기서 배운 내용도 여기서 공부했고 뭔가 많이 들어봤던 그런 용어들이 다른 어떤 문법 수업들 기초 과정이라든지 기본 과정의 어떤 그런 내용들하고 당연히 겹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은 무슨 수업이냐면 여기서 내가 뭔가 실력을 이만큼 쌓아서 가야지 라기보다는 기본 과정의 어떤 그런 수업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조금 더 무난하게 수월하게 그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기초적인 정말 기초적인 내용들을 한번 다진다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이것들 문법 용어들 자체도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문법 용어들에 대한 정리부터 좀 들어갈 거고요. 자, 그래도 나는 완전 그렇게 아예 못하진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그 탄탄한 기초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부터 하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도 있겠죠. 자, 요렇게 자 5가지 어떤 그런 내용에 이런 어떤 대상에 내가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요 수업 들어보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생기초 수업은 엄청나게 어떤 여러 개의 강, 막 30강 이렇게 가지 않고요. 주제는 일단 10강이에요. 뭐 한 강이 길어져서 2개 정도 나눠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주제는 10강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1강 8품사. 일단 품사라고 하는 게 무엇인 것인지 그것부터 같이 볼 겁니다. 그리고 2강에서 이제 문장에 대한 어떤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뭐 1, 2 형식 그리고 3번째 시간에는 3, 4, 5 형식 이렇게 정리가 쭉 될 건데 문장이 들어가면서부터는 뭐 단어 그리고 뭐 구라고 하는 것과 절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 설명부터 들어가게 될 겁니다. 품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단어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조금 더 자세한 설명들이 이어지게 될 거고요. 자, 우리 우선 먼저 만나보게 될 이제 초반의 강의는 팔품사와 문장의 1, 2 형식 그리고 동사에 대한 설명이 가장 여러분들이 영어 문장을 볼 때 계속 강조가 되는
포인트는 동사일가 될 거거든요. 동사가 무엇인 건지도 보긴 할 거지만 이 동사를 구분하는 거, 동사가 어떤 차이가 있어서 동사를 보고 무엇을 인지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앞에 내용들이 이만큼 쌓아져서 그 위에 이만큼, 여기까지 쌓아져서 또 그 위에 이만큼, 이런 식으로 내용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법을 전체 다 다루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 기본 과정의 수업을 듣기에 여러분들이 좀 쌓아줘야 되는 기초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저와 함께 하나하나 어렵지 않게 제가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까지 영어 너무 싫어, 완전 소름 끼치게, 완전 싫어, 막 우리말 아니잖아, 이렇게. 저도 지금, 저는 영어가 좋으니까 일을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저한테 갑자기 중국어를 공부하라고 하거나 일본어를 공부하라고 하거나 갑자기 그걸로 된 시험을 뭐 한 달 뒤에 보라고 하거나 이러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기분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분으로 여러분들 좀 생각해보고, 진짜 쉽게 좀 기초적인 내용들을 잡는 수업이 필요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되게 많이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수업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저랑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수업 들으시면서 어떤 그 책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서 책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어떤 그 파일들 있죠. 이 수업의 그 원고가 되는 파일들은요, 제가 PDF 파일로 제공을 일단은 먼저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뭐 다운 받으셔가지고 프린트아웃 해서 이제 출력해서 이제 정리하시면서 가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가볍게 화면 보시면서 따라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화면에다가 제가 이제 필요한 내용들은요, 최대한 많이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하면서 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노트, 펜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일단 첫 번째 시간 품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부터 들어갈 거예요. 품사라고 하는 단어가 일단은 조금 낯설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품사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든 뭐 언어 공부를 하면 이렇게 문장을 읽어야 되잖아요. 문장만 보면 그래도 다행이지 막 지문도 읽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럼 그 지문의 가장 어떤 작은 단위라고 볼 수 있는 문장, 그렇죠? 그 문장을 하나의 어쨌든 전체라고 본다면 그 문장을 이루고 있는 뭐가 있어요? 부품들이 있겠죠.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의 단어들이 곧 그런 부품이 될 텐데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 그렇죠? 이 단어가 결국은 사실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이게 곧 품사인 거거든요. 자, 단어를 문장에서의 어떤 의미와 쓰임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그러니까 단어들을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이런 역할을 하는 단어들을 모아놓고 저런 역할을 하는 단어들을 모으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단어들을 모아서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 분류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분류해 놓은 것, 이것이 품사인 겁니다. 뭐 이를테면 정말 많은 단어들 중에서 칠판, 펜, 뭐 신발, 의자 이런 것처럼 이름의 역할을 하는 단어들을 모아놓은 것, 그것을 우리는 뭐 명사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럼 명사가 하나의 품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테고리 명이 곧 품사라는 거죠. 자, 문장을 하나의 전체로 본다면 품사라는 거는 그 전체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총 그런 품사는 몇 가지로 나뉘어지느냐, 그러니까 몇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느냐라고 보면 8가지로 분류가 된다. 즉 그래서 우리는 팔품사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뭔가 문법 공부 시작하면 항상 나오는 게 팔품사거든요. 그래서 팔품사예요. 8개의 카테고리가 있다고 해서, 자, 그런 8가지 품사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품사 카테고리는요, 명사라는 아이지. 사실 이 명사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겠어요. 셀 수도 없죠. 그냥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이름이 다 명사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기체 종류라든지 열정, 사랑 뭐 이런 것들, 그쵸? 뭔가 뭐 좌절 이런 것들, 좌절감, 행복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이름 다 명사라고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명사라고 하는 이제 이 품사의 영어 이름이 name하고 비슷하겠죠? noun이에요. 그래서 명사는 여러분
명사는 우리가 이니셜을 이제 앞에 noun에 n만 따서 n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n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건 명사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 대문자 n이든 소문자 n이든 상관은 없겠죠. 자, 이 명사라고 하는 품사가 문장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재료, 그러니까 이 명사라는 재료가 문장 안에서 들어가는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각의 그런 들어감직한 자리들을 본다면 주어라고 하는 자리와 그러니까 주어가 무엇인지, 목적어가 무엇인지, 보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뒤에서 볼 겁니다. 차차 좀 더 자세하게 뒤에서 볼 거기 때문에 일단 주어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문장에 있어서 자, 밥을 먹었다 라고만 가버리면 조금 뭔가 어색하잖아요. 밥 먹었다라고 하는 동사는 있어. 뭔가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는 있어. 무엇을 먹었는지에 대한 의미의 대상이 밥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 근데 도대체 밥을 먹은 대상, 주체가 누구야? 누가 밥을 먹었다는 거야? 그 누가에 해당하는 거. 문장의 주체, 주인, 그게 바로 주어예요. 자, 주어. 주어는 subject인데 뭐 그런 거 이름 알 필요 없죠. 그냥 이니셜 따서 s라고 쓰는구나 정도만 체크하고요. 보어라는 말은요. 보충어의 충을 빼고 보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보충해 주는 말, 보충어가 곧 보어다. 뭐 compliment라고 해서 보충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니셜 따서 C라고 보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C라고 표기를 하면 그게 보어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보어는 보충해 주는 말이지만 목적어는 보어하고 달라요. 목적어는 보어하고 다른 게 목적이 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의미의 대상. 이를테면 나는 먹었다. 에서 끝나면 어때요? 나, 주어도 있고 나의 행위, 동작, 먹었다. 동사도 있어요. 나는 먹었다. 근데 도대체 먹었다라고 하는 동사에 뭐가 없어요? 의미의 대상, 무엇을 먹었는지 그 내용이 필요한 거잖아요. 나는 끝냈어. 무엇을 끝냈어? 무엇을 끝냈는지. 그쵸? 그녀가 좋아한다. 그녀가 좋아한다. 도대체 누구를 좋아하는 것인지 이거예요. 동사의 의미의 대상, 다시 말해서 의미를 받아줄 대상이 되는 명사. 이것이 바로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자, 영어로는 object라고 해서 이니셜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목적어는 O라고 표기를 합니다. 자,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라고 하는 이러한 자리들에 단골로 들어가는 아이가 바로 명사라는 아이예요. 자, 주어, 목적어, 보어 등의 자리에 쓰이는 게 바로 명사다라는 거고요. 문장들 하나씩 볼게요. 자, 이사벨라로 시작하네요. 여러분 그 문장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 명사가 보통은 그 문장의 주어가 됩니다. 이사벨라 works for the. 자, work가 일을 하다. 그럼 이사벨라가 일을 하는 거죠. 위라고 적은 거는요. 동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사를요. 자, 이사벨라가 일합니다. for 어디를 위해 일한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for 뒤에 뭐가 또 있어요? the bank라고 하면서 the bank도 역시 명사인 거거든요. 얘도 명사예요. 자, 이 문장에서 명사는 몇 개 들어가 있구나? 2개 들어가 있구나. 이사벨라와 두 번째는 뱅크 이렇게요. 자, 우리 여기서 보니까 명사 몇 개 있다? 2개 있다. 동사는 몇 개 있다? 1개 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을 볼 수가 있겠네요. 명사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름이에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등의 자리에 그게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는 아직은 뭐 굳이 구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주어가 뭔지만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큰 수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자, 그러한 자리 등에 들어가는 게 명사로구나. 좋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사벨라는 은행에서 일을 합니다. 라고 문장을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야기 시작했어요. 근데 매번 말할 때마다 이사벨라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벨라가요. 이렇게 일을 처리했죠. 그런데 이사벨라가 슬펐어요. 이렇게 이사벨라를 계속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앞에서 뭐 이사벨라 얘기가 나왔으면 근데 그녀는 그래서 걔가 있잖아. 우리도 이렇게 말을 앞에서 나온 명사를 다시 받을 때는 굳이 그 이름을 매번 얘기하지 않고 그 이름을 받을 수 있는 뭘 써요? 걔가, 그녀가,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대명사를 쓰죠. 영어도 똑같아요.
앞에서 나왔으면은 그 이자벨라를 받을 수 있는 그 명사를 대신해주는 대명사라고 하는 걸 쓰거든요. 영어에서도 대명사가 있습니다. pronoun이고요. 자, 명사를 대신하는 것이 대명사인 거죠. 명사를 대신해서 대명사인 거니까. 그러면 이 대명사들은요, 어느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대명사가 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명사의 역할을, 어쨌든 명사의 자리에 이 대명사들이, 적절한 대명사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똑같이 동사의 자리 앞에 she가 왔네요. 그러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이자벨라를 받으면서 이자벨라를 의미하는, 그러면서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대명사는 she라는 거예요. he도 아니고 they도 아니고 it도 아니고 she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she, 얘가 주어가 되는 거네요. 자, 주어 자리에 이자벨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she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네요. 자, she is, 그녀는 is. 자, 우리 is라고 하는 아이는 결국은 뭔 거예요? 비동사라고 하는 동사 중에 하나거든요. 동사 중에 하나인데 비동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뭐뭐이다. 두 번째, 주어가 어디 어디에 있다, 존재하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요? 비동사가요. 비는 원형이고요. 주어에 따라서 am, 뭐 얘가 주어에 따라서 I면은 am으로 바뀌고요. 뭐 he나 she, it과 같은 주어랑 연결이 될 때는 is로 바뀌고요. we이거나 you이거나 they와 같이 뭐 여러 명, 2인칭, 그러니까 너, 내가, 나는, 세상의 중심은 나. 이게 내가 1인칭이고요. 내가 지칭하는 너, 너네들, 당신이 2인칭이에요. 그리고 너와 나를 제외한 제3자가 곧 3인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1인칭이지만 여럿의 의미를 의미하는 we이거나 2인칭이거나 3인칭인데 여럿이면 이렇게 they로 바꿀 수 있고, 이런 경우에 비동사는 are로 바뀝니다. 원형은 is인데 주어에 따라서 이렇게 am, are, is 형태로 바뀌어서 쓰는 게 바로 비동사라는 거예요. 의미는 두 가지인데 지금은 어떤 의미로 쓰인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She is my cousin. cousin은 이제 친척, 사촌이라는 의미인데 그녀는 나의 사촌이다. 이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녀는 is my cousin. 나의 사촌이라고 하는 여기 명사가 또 있네요. 그렇죠? 여기도 명사가 또 있네요. 그럼 비동사는 그녀는 사촌이다가 맞아요? 그녀가 사촌있다가 맞아요? 여기서 비동사는 이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됐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She is my cousin. 그녀는 나의 사촌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표현이네요. 자, 그러면은 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요. 일반 명사는 cousin 하나 있고요. 대명사 she라고 하나가 있네요. 그리고 동사 is 하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문장을 화면 한번 좀 지울게요, 여러분들. 괜찮죠? 자, 세 번째, 동사라고 하는 거 볼게요. 동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계속 얘도 동사였고 얘도 동사였는데, 자, verb의 이니셜 따서 v라고 적으면 그게 동사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주어의 동작이나 어떤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 바로 동사이고, 해석은 뭐뭐이다, 했다, 다로 끝나는 말인 거기 때문에 우리 국어적인 어떤 문법으로 본다면 서술어라고도 하죠. 서술어. 그게 바로 동사라고 보는 것인데, 자, 해석이 뭐뭐이다, 뭐뭐했다 정도로 해석이 되는 바로 그 단어가 바로 동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지만 문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들, 이거는 문장이 아니잖아요. 뭔가 말을 많이 한 것 같지만, 그쵸? 이건 문장이 아니에요.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들이 있다. 이렇게 해야지. 있다. 뭔가 서술어가 있어줘야지 문장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영어 문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한 문장에는 하나의 동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볼게요. I가 주어가 되겠죠. 내가 called you 했으니까요. 전화했어. you, 너에게 전화했어. 혹은 내가 너를 불렀어. call이요, 전화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부르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call이라고 하는 동사에
내가 전화를 했거나 내가 불렀다라고 하면 끝낼 수 없어요. 도대체 누구에게 전화를 했고 누구를 불렀다는 것일까? 의미의 대상이 바로 누가 되는 거예요? you라고 하는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you는 car이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의 대상, 목적어라는 것이 되는 것인데, 자, 아직 보어나 목적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우리 문장의 1형식, 2형식 여기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릴 거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주어하고 동사에만 조금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장에서는요, 대명사가 몇 개 있어요. I도 대명사고요. I는 최지아라는 이름이 있는데 I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명사인 거죠. 자, U는 뭐 찰리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근데 U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I도 대명사, U도 대명사. 대명사 2개. 그리고 동사 몇 개 있습니까? 동사 1개. 여러분, 한 개의 문장에는 반드시 한 개의 동사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를 한 번 더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요. 자, 우리 형용사라고 하는 게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형용사하고 부사라고 하는 것은 둘 다 뭐 하려고 태어난 애들이게요. 형용사하고 부사라고 하는 거는 둘 다 꾸미려고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말을 할 때 우리말도 미사여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을 할 줄 알지만 그냥 말을 세상 간단하게 해. 정말 필요한 말 딱딱딱 하는 거예요. 너무 무뚝뚝하고 막 무미건조하고 그쵸? 뭔가 분위기를 쎄하고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밥 먹으면서 식사 어떠세요? 맛있다. 그냥 난 밥을 먹는다. 밥 맛있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 끝내버리면 너무 그쵸?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말을 갖다가 조금 더 풍성하게, 그쵸? 풍성하고 뭐 좀 더 어떤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좀 자세하게 사용해주기 위해서, 표현해주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수식어란 아이들이거든요. 꾸며준다고 해서 수식이라는 말은 결국 꾸미는 말이다라는 의미예요. 그 첫 번째 아이가 바로 형용사입니다. 뭐 이니셜로 영어로 따진다면 adjective인데 얘를요 보통 형용사는요 a라고 표기를 해요. 사실 ad adjective거든요. 부사도 보면 ad verb예요. 근데 이제 똑같이 ad로 가지만 형용사고 부사를 매번 형용사, 매번 부사 쓰기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이니셜로 쓰는 거야. 형용사는 a라고 표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부사는 AD라고 표기하도록 할 거예요. 동사를 주로 많이 꾸미는 그런 수식어다라고 해서 부사는 AD라고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기법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두셔야지 설명을 들으실 때 편할 거예요. 기초 기본 과정에 들어가도 형용사 부사를 여러분 여기 누구 자리야? A 자리잖아. 형용사 자리잖아. 왜 A가 형용사야?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형용사 adjective의 이니셜 따서 A라고 표기하고요. 부사는 adverb의 이니셜을 ad로 표기합니다. 구분하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형용사하고 부사는 둘 다 수식어로 태어난 아이들이지만 둘의 역할이 어때요? 겹치지 않아요. 봐봐. 일반 명사하고 대명사도 어쨌든 명사의 자리에 들어가지만 명사 앞에서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게 대명사. 역할이 다르죠. 하나도 이 많은 아이들이 그 많은 단어들이 분류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역할들이 명확하다는 거거든요. 하는 역할들이 명확하다는 거. 형용사는 누구를 꾸미게요? 형용사는 오직 일편단심 딱 하나. 누구? 명사만을 꾸미려고 태어난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명사를 꾸밀 때 명사를 꾸미고 싶어서 명사의 바로 앞에 오기도 하고 명사의 뭐 바로 뒤에 따라 붙기도 해요. 형용사가 명사를 바로 앞이거나 혹은 바로 뒤에 붙어서 난 너를 위해 왔어 이렇게 바로 앞뒤에서 꾸미기도 하지만 보어라고 하는 자리 있죠. 이 보어는 보충어라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보충어. 근데 도대체 누구를 보충해주는 말이야? 이 보어라고 하는 아이는 앞에 있는 명사를 보충해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사를 보충해주는 어떤 그런 추가적인 말이 바로 이 보어, 보충어인데 그러다 보니까 형용사도 명사를 보충해주는 말, 명사의 상태를 보충해주고 싶을 때는 그 보어의 자리에 들어가기도 해요. 자, 근데 보어하고 목적어하고 어느 위치에 들어가고 얘가 보어인지 목적어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고 이런 거는 나중에 볼 거기 때문에 자, 일단 그것만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는 아이다. 그래서
명사의 바로 앞에 오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자, 볼까요? He is a good listener. listen, 듣다. listener는 듣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이 되겠죠. 자, 그 he가 대명사이고요. 주어다 is는요 동사가 되겠죠. 그쵸? 어라고 하는 관사가 있는데 관사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good listener. 이게 명사군요. 이건 지금 이 명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is, 이다. 좋은 good listener. 좋은 청자이다. 라고 해서 he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명사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그냥 listener일 수도 있어. He is a listener. 그는 청자입니다. 근데 그냥 청자가 아니라 어떤 청자야? 잘 유심히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청자라는 거지. 그런 리스너라는 거죠. 그래서 good이 붙은 거예요. good은 어때요? 있으니까 훨씬 더 뭔가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고마운 아이인 거지. 얘가 이런 식으로 명사의 앞에 와서 명사를 바로 꾸밀 수 있다는 거예요. He good is 이렇게는 쓰일 수 없다는 거죠. 자리상 봤을 때. 자,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는 수식어이구나. 그러면 또 다른 수식어라고 했던 부사는 봐봐요. 형용사가 명사를 꾸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부사도 명사를 꾸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지 않아요? 두 역할이 서로 겹치지 않아야 되니까 형용사는 오직 일편단심 명사만 바라보며 명사만 꾸미겠다고 했으니 부사가 그래 형용사야 네가 그 명사를 담당하겠다고 한다면 나는 명사를 제외한 그쵸?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을 꾸미겠다. 부사는요 누구를 제외한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여러분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수식하겠다. 그게 바로 누구? 부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형용사보다는 부사라는 거죠. 자, 부사든 형용사이든 수식어일 때는요. 부수적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부수적으로 쓰인다는 거는요. 문장의 핵심 멤버가 아니라 그냥 있으면 더 뭔가 문장이 풍성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자세해져서 좋고 고마운 존재인 거지 걔가 없다고 문장이 막 틀리고 문장이 막 불완전해갖고 이건 문장이 아니야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부수적으로 쓰인다는 말이 결국은 사실은 수식어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고요. 수식어의 특징은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해서 문장이 불완전해지는 않아서 생략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그게 수식어의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무엇일까? 자, 동사이거나요. 부사가 꾸미기 제일 좋아하는 첫 번째 아이가 바로 동사예요. 그리고 형용사나 다른 부사들을 강조하죠. 자, 우리 세 번째, 부사가 또 꾸미는 게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해요.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한다라고 하는 게 부사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아,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꾸미는데 그 나머지 모두가 바로 첫 번째, 동사. 두 번째는 다른 형용사나 부사와 같은 수식어를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거야. Isabella is beautiful. 이사벨라는 아름다운데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매우 몹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Isabella is beautiful. beautiful 앞에다가 very를 붙여줘서 beautiful을 한 번 더 강조해 줄 수 있는 거죠. 매우 아름다워요. 이렇게요. 이해되세요? 뭐 그런 식으로 다른 수식어를 한 번 더 강조해 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어떤 우리가 이제 문장을 읽을 때 문장 앞에 쓰이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다행히도 라는 말이 나오면 뭔가 이야기가 쭉 흘러가다가 다행히도 그랬어. 그러면 그 뒤에 내용은 그래도 뭔가 안심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예상할 수 있고 unfortunately처럼 뭔가 불행히도 안타깝게도 이런 부사가 먼저 나오면 아이고 뒤에 안 좋은 소식이 나오겠구나 이런 걸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건 다 뭐 때문이에요? 문장 앞에 위치한 부사 때문에 문장 전체 분위기를 그 부사가 지배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하고 갑자기 뒤에 그냥 다쳤어요. 이렇게 가면 좀 어색하잖아요. 다친 게 왜 다행이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그런 흐름. 그게 바로 부사가 문장을 꾸민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해서 한번 볼게요. She speaks. 그녀가 주어죠. 대명사가 역시 주어 자리에 왔습니다. 말을 하다 speak. 얘가 동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말을 하는데 사실 말하다는 거는 그녀가 말을 하는 것 자체로 그냥 끝내도 돼요. 그녀가 말을 합니다. 근데 말을 어떻게 해? 빠르게 해? 아니면 천천히 해? slowly가 느리게, 느리게라고 하는 반대 의미가 뭡니까? fast가 있죠. 빠르게, 느리게. 이러한 부사들이 누구를 꾸미는 거예요? 그녀가 느리게 해요? 아니면 말을 하는 것을 느리게 말을 하다가 맞아요. 그렇죠. 부사가 누구를 꾸미고 있는 겁니까? 동사를 꾸미고 있는 거죠. speaks slowly, 느리게 말을 하다. speaks fast, 빠르게 말을 하다. 이런 식으로요. 자, 동사를 꾸미는 것이 또 부사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죠. 자, 우리 부사하고 형용사는요. 묶어서 한 번 더 기억해 주세요. 뭐 하는 아이들? 뭘 위해 태어난 아이들? 수식어의 역할을 하기 위해 태어난 아이들. 형용사는 명사만 꾸미고요.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꾸민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자, 6번하고 7번에서 보시다시피 전치사 그리고 접속사라고 하는 이 두 아이들은요. 또 역시나 공통점이 있어요. 얘네들은 뭐 하려고 태어난 아이들이냐면 연결을 하려고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형용사하고 부사도 수식어로 태어난 아이들이지만 누구를 수식하는지가 달랐던 것처럼 전치사하고 접속사도 연결을 하려고 태어난 아이들인데 누구를 연결하는지가 달라. 전치사는 뭘 연결하게요? 자, 전치사는 명사나 대명사 등 어떤 명사와 관련된 바로 그것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치사는 명사 종류만 연결해요. 명사, 동사까지 있으면 문장이 되잖아요. 주어, 동사가 되는 거니까. 주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명사, 동사 이러면 주어, 동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명사 종류만 전치사는 연결을 해줘요. 자, 그러니까 전치사가 있다면 전치사가 연결하는 대상이 명사라는 것이니까 전치사 뒤에는 뭐가 있겠군? 명사가 꼭 따라오겠군. 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구조를 늘 생각해 주세요. 전치사와 명사는 거의 뭐 실과 바늘 같은 존재라서 졸졸졸 쫓아다녀야 된다 이거지. 왜? 전치사는 명사를 연결하는 아이거든. 그래서 보세요. The book. 일반 명사가 이번엔 주어 자리에 왔네요. 책이 is가 동사입니다. 그런데 뭐가 왔어요? on. 뭐뭐 위에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 on이 있어요. 여러분, 전치사가 떴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이제 뭘 여러분들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 어머, 전치사가 왔네. 그럼 전치사 뒤엔 반드시 뭐가 있겠구나. 전치사는 연결어잖아. 누굴 연결해 주는 거? 명사거나 명사 상당 어구, 명사에 준할 수 있는 것들. 대명사라든지 뭐 명사, 구, 명사, 절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볼 거고요. 일단 명사나 대명사와 같은 명사가 꼭 필요해. 그래서 the table이라고 하는 명사가 여기에 이렇게 오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요, 여러분 일반 명사 뭐뭐예요? book 그리고 table 명사 2개. 전치사 하나고요, 그렇죠? 그리고 동사가 역시 하나 있군요. 그렇게 어떤 우리가 문장을 좀 이렇게 분석 해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명사 뒤에는 항상 전치사는 항상 명사를 이끌어서 어디 위치한다? 명사의 앞에 위치하는 그런 품사다에서 preposition이라고 하는데 저 그냥 이름은 영어 이름은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전치사, 명사 앞에 앞전, 위치한다. 전치사라고 하는 품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전치사는 명사나 대명사와 같은 명사 종류의 것을 연결하는 거였다면 접속사라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 접속사는요.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덩어리를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명사만 달랑 연결하는 게 아니라 뒤에 뭐까지 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동사라고 하는 품사까지 있는 그런 덩어리를 연결한다는 거예요. 자,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덩어리, 즉 문장을 연결하는 그런 연결어가 바로 접속사인 겁니다. 연결 여기 있네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요, 여러분, 접속사는 뒤에 뭐가 오겠구나. 뒤에 뭐가 오겠구나? 주어 동사 한 단어일 순 없겠죠.
명사인 경우에는 이렇게 더 테이블처럼 한 단어, 물론 더라고 하는 품사가 앞에 같이 왔지만 더 테이블이 하나의 의미 덩어리잖아. 근데 여기서는 더 테이블 뭐 어쩌고 저쩌고, 더 테이블 이즈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에 해당하는 덩어리 표현이 함께 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가 오고요. 전치사는 뒤에 명사, 대명사와 같은 명사 종류가 온다. 연결하는 그 대상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문 볼게요. He is a singer. 그가 주어고요. 대명사가 주어 자리에 와 있죠. is a라고 하는 관사 뒤에 이제 a singer이라고 하는 이 명사. 누굴 설명하는 거야? he를 설명하는 거예요. He is a singer. 그는 가수예요. and. His wife는 his는 그의 wife. 부인. 얘가 주어고요. is가 동사, 뒤에 오는 dancer. 이 명사가 도대체 댄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wife가 댄서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and를 기준으로 and 앞에도 he is 어쩌고 저쩌고 and 뒤에는 his wife is 어쩌고 저쩌고 앞에도 주어 동사 and 뒤에도 주어 동사. 자, 이런 식으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 해서 얘가 바로 연결어. 근데 문장 연결의 접속사가 되는 겁니다. and는 접속사가 되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품사들이었습니다. 명사 앞에 계속 보이는 애들이 있죠. 색깔을 조금 다르게 뭘로 가볼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애가 요런 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이죠? 여기도 singer. on the table, the book. 앞에도 있지 않나? 자, for the bank, my cousin, 그리고 listener에서 그리고 wife인데 앞에 있는 his wife, it's 여긴 없군요. 자, 이런 것처럼 명사에 보이시나요? 명사의 앞에 이거 조금 뒤에 가면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어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더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my와 같은 소유격 같은 이제 이런 표현이 얘는 해석해 보니까 뭐뭐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대명사거든요. my room, his wife, her clothing 이런 식으로요. clothes, her clothes, her blouse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요런 소유격 대명사라고 하는 아이하고 어랑 더라고 하는 얘네들을 이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관사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어떤 품사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런 아이들은 누구랑 단짝이구나, 명사랑 단짝이구나 따로 보지 않고요. 명사고 한 몸이라고 봅니다. 명사고 한 몸이라고 봐서 명사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접속사까지 총 7개의 품사들을 제가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렸거든요. 자, 간단한 소개 이후에 하나씩 다시 자세하게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 안 본 거 뭐예요? 감탄사라고 하는 것인데 감탄사는 말 그대로 놀람, 기쁨, 슬픔, 아쉬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짧은 어떤 탄성이 감탄사예요. 오, 읍스, 와우 이런 모든 것들. 감탄사는 사실 그걸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는 거라서 감탄사라고 하는 것들도 이 역할을 그냥 감탄사로 따로 묶었구나. 그런 품사의 하나의 종류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어떤 용어들 있죠. 어떤 품사에 대한 용어들에 대한 그 개념이 조금 이해가 되세요? 전치사하고 접속사는 연결어고, 형용사하고 부사는 수식어고, 동사는 서술어고, 주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명사나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이름인데,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꼭 들어가는구나. 뭐가 명사나 대명사가 주어 자리에 꼭 들어가는구나. 이 정도로 일단 개념이 잡혔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내용으로 들어가실 준비가 되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숨 돌리고 자, 딱 준비하시고 명사부터 다시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으면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